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SQL문은 하고 그랬죠. 공급자 테이블이 있어요. 자, 거기서 공급자 번호 결과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공급자 테이블에서 어떤 명령어를 쓰면 이렇게 결과 테이블처럼 나올까? 1, 2, 3, 4를 봤더니 like 뒷부분만 다르죠. 얘는 뭐죠? 신을 포함하다. 얘는 대로 시작하다. 얘는 사로 끝나다. 얘는요? 네,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공급자명이 신을 포함하다 찾아볼까요? 대신, 다음에 신촌상사 이렇게 나오나요? 네, 맞군요. 2번과 같이 대로 시작하다 그럼 뭐예요? 대 하나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로 끝나다는 많이 있죠. 그렇게요. 그래서 문제처럼 이렇게 두 개만 나오려면 신을 포함하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속성 A, B, C, D와 4개의 투플을 구성을 되고 2개의 함수 종속 A, B가 C를 가리키고 A가 D를 가리키는 것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을 나타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 값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속성은 A1부터 A4고 D 속성은 D1부터 D5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A가 D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A1이 D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때요? A1이면 뭐가 나와야 되죠? D1이 나와야 되겠죠? A가 D를 가리키기 때문에 A1인 경우는 항상 같은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D3, D4. A4가 D4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용한 게 A1과 A4를 썼죠. 그러면 D3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 남은 A2나 A3 중에서 얘가 올 수가 있겠군요.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D1이 되고 니은은 A2 또는 A3가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예,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 있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대표적인 게 ER 모델이 있죠.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는 어떤 게 있나요? 관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계층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객체 지향형 이런 식으로 있죠. 1번 조건 뭘까요? 객체관계 모델은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델을 한다. 객체 관계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해당이 된다. 맞죠? SQL은 관계형, 네, 이게 테이블로 표현된 거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따르는 DBMS의 표준 데이터 언어입니다. 네트워크 모델, 계층형 모델, 레거시 데이터 모델로도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레거시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거시다 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물려서 내려온 기술, 방법, 컴퓨터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새롭게 대체 가능한 기존의 기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이다, 계층형 모델이다 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모델이지만 현재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14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속성 ABC로 정의된 릴레이션의 인스턴스가 아래와 같을 때 후보 키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후보 키는 어때요?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되는 거고 또 최소성을 만족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A는 중복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B도 중복이 일어나군요. C도 중복이 일어나군요. 그러면 자, 일단은 A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고 A와 C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1, 7 한번 써볼까요? 1, 7, 27, 1, 3, 1, 4, 1, 6 중복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A, C는 후보키가 될 수 있군요. B, C를 해볼까요? B, C는 12, 7, 12, 7, 12, 3, 1, 4, 2, 6 이게 중복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A, B, C를 해볼까요? 1, 12, 7, 20, 12, 7, 1, 12, 3, 1, 1, 4, 1, 2, 6 중복이 일어나지 않죠. 네. 하지만 최소성, A씨가 더 최소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A씨가 후보키가 되는 겁니다. 네, 정답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동시성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고 T1, T3는 트랜잭션이고 A는 데이터 항목이다 라고 그랬어요. 동시성 제어다 라고 한다면 두 개의 트랜잭션,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을 될 때 일관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트랜잭션의 데이터 접근 제어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 기법이다 그거죠. 자, 여기서 다중 버전이다 라고 했죠. 버전이 여러 개다 라는 거죠. 데이터 항목이 변경이 됐을 때 그 데이터 항목의 이전의 값을 보존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버전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또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실행할 때 특정한 트랜잭션의 처리를 복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트랜잭션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복구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다중버전 동시성 제어 기법은 하나의 데이터 항목이 변경이 될 때 그 항목의 이전의 값을 보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T1이 A에 대해서 베타락을 요청을 할 때 현재 T2가 A에 대한 공유락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T3가 또 A에 대해서 락을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트랜잭션 기하 회피 방법이 없는 경우 A에 대한 이제 락을 T3가 T1보다 먼저 보유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공유락이다. 그 다음에 베타락이다. 한번 보면은요. 공유락이다 그러면 사용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기는 허용하고 그 다음에 쓰기는 불허용한다 라는 설정이 되고요. 베타락이다 그러면 사용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기도 허용하지 않고 쓰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락은 상호 요청이 허용이 되지만 베타락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T2가 공유락으로 보유 중인 A를 T3는 요청하고 접근할 수가 있지만 T1이 지금 베타락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1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락 전환이 가능한 상태에서 T1이 A에 대한 베타 락을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현재 T1이 A에 대한 락을, 공유 락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트랜잭션인 경우 T1은 A에 대한 락을 베타 락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상승한다, 즉 확장한다. 이런 확장 단계에서는 트랜잭션이 필요한 락을 획득하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미 획득한 락을 해제하지 않고요. 확장의 반대인 수축 단계에서는 트랜잭션이 락을 해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락을 획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현재 A에 대한 접근 중인 트랜잭션이 T1 하나이기 때문에 베타 락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4번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 로킹 프로토콜에서 각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커밋될 때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베타 락들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차 상태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각각 점유하고 있는 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교착 상태는 남들이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한 군데서 관리를 하자. 그럼으로써 이제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 그 다음에 중복성을 최소화하자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공유를 하자. 3번 종속성을 유지하자. 종속성 반대가 독립성이 됩니다. 데이터는 독립이 되어야 되지. 데이터가 바뀐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바뀌면 그건 종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데이터 내용에 대한 일관성이죠. 네, 일관성, 항상 형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A 더하기 B를 하면은 1000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 막 연산을 하고 나서 A가 100이 되고 B가 900이 됐어요. 그럼 이건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고요. 자, 17번입니다. 파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V3 파일이다 라는 파일은 가상 기억 접근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한 접근 방식으로서 가상기억 환경에서 직접 접근, 순차 접근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힙 파일이 있습니다. 힙 파일은 이제 가장 단순한 파일 조직이고 레코드들이 삽입된 순서대로 파일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레코드 간의 순서를 따지지 않고 파일의 가장 끝에 첨부가 되기 때문에 삽입을 할 때 이제 성능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삭제를 할 때도 레코드를 찾아서 삭제를 하고 비어있는 공간은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이 파일은 레코드들을 키 순서와 관계없이 저장할 수가 있다. 삽입된 순서대로 저장이 되는 방식이고요. 자, 3번에 i3 파일이 있습니다. i3 파일은 색인 순차 파일입니다. 그래서 색인 들어가는 영역,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에 대한 영역 이렇게 구성이 되죠. 네, 오버플로우 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4번에 순차 파일은 일부 레코드들이 키 순서와 다르게 저장된 경우 파일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키 순서대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주로 순차 접근이 가능한 보조기억 장치는 뭐가 있냐면 자기 테이프가 있어요. 18번입니다. ER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한 표현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자, 직사각형이 있고요. 마름모가 있고요. 타원이 있고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은 뭐를 의미하죠? 개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는 관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은 속성을 의미하고, 얘는 링크, 선을 의미하죠. 연결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본다면 이 개체와 개체 사이가 뭐로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러한 것들이 있군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4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릴레이션에 있어서 속성의 수와 튜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속성이라고 하죠. attribute. 속성의 수를 뭐라고 하나요? 차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의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튜플이다라고 하죠. 이 튜플의 개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기수다라고 하죠. 카디널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속성의 수는 차수, 디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튜플의 수는 기수, 카디널리티 3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시스템 카탈로그다라는 것은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갱신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지리어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검색은 가능한데요. 사용자가 이제 수정할 수 없고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